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2주차부터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부가치세 신고납부 과목이고요. 이제 그 부가치세법이 들어가는 어떤 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 조금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1주차 때 이제 수업 준비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제가 간단하게 그 오리엔테이션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조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학습 진행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보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습 과정은 순수 이론 위주로만 공부를 할 거예요. 실습은 미포함되어 있고요. 자, 하지만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보면서 아,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 과정들을 좀 많이 담아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책은 우리 그 어울림 출판사에서 발간된 자, 로그인 전산세무 2020년 개정판이고요. 요거 2급 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학점은요. 자, 출석이 한 20%, 그리고 재량평가가 한 20%. 자, 재량평가 리포트 주제는요. 10월 중에 제가 출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출석 20%는요. 우리가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출석을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 시간마다 자, 퀴즈로 대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요런 내용들은 제가 전부 다 공지사항에다가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을 좀 수시로 좀 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중간고사 배점이 30%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배점도 30%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8주차에 진행이 되고요. 기말고사는 16주차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요, 자, 대면으로 시험을 치르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객관식이나 또는 주관식 또는 혼합해서 20문제 정도 출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객관식 문제로 20문제가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 계속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확장이 되거나 보합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요. 자, 리포트로 대처가 또 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자, 출석하기는 제가 간단한 퀴즈로 출석을 체크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공지사항에다가요, 간단한 과제를 출제할 거예요. 통상적으로 뭐 간단한 뭐 분계 문제 있죠. 여러분들의 부담을 주기 싫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이런 간단한 분계 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분계를 해가지고요. 이메일로 발송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제출 그 이메일 주소는요. 자, 00FOT 네이버닷컴이고요. 자, 요 앞에 00은 자, 숫자예요, 숫자. 네. 그리고 뒤에 FOT는 자, 영문 소문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뒤섞지 말고 자, 숫자 00에다가 영문 소문자 FOT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저번 학기에도 우리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다 보니까 출석을 체크할 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좀 강제할게요. 자, 어떻게 보냈냐 하면 자, 이메일 제목에다가 자,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학번을 쓰고요. 자, 그리고 주차와 자, 강의 일자를 적고요. 그리고 과목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세무정보 우리는 이게 아니고 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한글이나 또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요. 자, 이메일에다가 그냥 바로 기재를 해가지고 제출을 제출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제출 기한은요. 자, 해당 강의 주차 금요일까지만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우리 월요일 날 수업이 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니까 5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기한을 넘기지 말고 금요일까지 자, 반드시 이거 뭐냐 출석 이메일을 보내도록 해 주세요. 자, 우리가 메일 쓸 때 자, 요거 주의를 하시고요. 제 이메일 주소요. 자, 그리고 요거요. 자, 요거 우리 수업은 이게 아니고 그 부가치세 신고납부니까 요거 수정해서 보내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앞에 출석이라고 한번 붙여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답변은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핸드폰에서도 우리 바로 보낼 수 있겠다, 그죠? PC에 접속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요렇게 조금 출석 그 퀴즈 과제를 전송을 좀 해주게 되면 제가 원활하게 출석 체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출석 체크는 웬만하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우리가 1주차 때는 뭐냐 그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수강 정정 기간도 껴 있었기 때문에 1주차는 출석 체크를 하지 않는데요. 자, 2주차부터는 출석 체크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제가 출석 체크를 통상적으로 이제 다음 주차 월요일 전까지는 출석 체크를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 체크가 안 되었거나 이런 친구들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좀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진행은 자, 지금처럼 자, PPT로 목소리를 녹음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개별 문의는 웬만하면 지양을 좀 해주세요. 자, 수업 그 강의 중이나 또는 공지사항에다가 수업 진행과 관련된 내용들을요, 제가 그 뭐냐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지사항에다가 등록을 시켜 놓을 건데요. 요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 가지고요. 뭐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까지냐, 뭐 리포트 주제가 뭐냐,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하기보다는 자, 수업 내용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한테 문의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한 교시당 25분이었는데요. 지금은 25분이 아니고 한 35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최소 한 교시당 최소 그 시간이 35분이에요. 그래서 35분에서 한 40분 정도로 우리가 부담 없이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일방적으로 저 혼자 이렇게 그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하고 그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 교시당 그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내용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녹화 강의의 또 장점이 뭐예요? 또 모르는 내용들을 다시 되돌려서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지나간 강의도 다시 또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부하기에는 더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다른 친구들은 뭐 카페라든가 도서관에 못 가가지고 공부를 못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요번에 자, 집에서 조용히 자, 이렇게 그 뭐냐 녹화된 강의를 들으면서 자, 이번 학기 때 자, 부가지세를 자, 이렇게 완전 정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챕터 1이고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부터 우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교재를 다 이미지화를 해가지고요. 요렇게 PPT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책이 좀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금처럼 이렇게 말려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글씨가 막 조금 깨져 있고 그런 건데, 자, 여러분들 책을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그 잘 보이지 않는 글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 없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어떤 공부들 간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 하면, 자,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아하, 이 단어는 이러한 개념이구나. 아, 이 단어의 정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자,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할 때,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랑 많이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단어랑 친해지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전개될 학습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좋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자, 앞에 부가가치에 관련된 세금인 거잖아요. 자, 부가가치란 어떤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각각의 거래 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까지가 정의가 부가가치에 대한 정의가 되겠네요. 자, 이 부가가치는요, 자, 매 거래 단계에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3명의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각각 그 거래로 넘어가면서 적정 마진을 붙이겠죠. 그 마진이 부가가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물건을 뭐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10,000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15,000원에 대한 판매 가격을 매긴 이유가 있거든요. 자, 어떤 우리 원가액에서 뭐 고정비, 변동비 이런 것들도 공부를 했죠, 여러분들. 자, 이런 매입 단가에서 이런 고정비, 변동비를 해소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적정 마진을 이렇게 붙여서 판매 가격이 산정이 되는 건데요. 자, 요럴 때, 자, 우리가 그 새로운 판매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차감하고 나면 우리는 부가가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의 정의는요, 각각의 거래 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이 부가가치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부가가치를 식으로 만들어 본다면, 자,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고 나면 그 단계에 부가가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요, 이론적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자, 이론적으로는 이런 부가가치를 가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우리는 부가가치세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은 이론적인 부분에서의 부가가치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는요,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듯이 부가가치를 가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할 때 전 단계에 거래액 공제법이라는 게 있고요. 전 단계에 세액 공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이론적으로 부가가치를 가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가가치에다가 10%, 자, 우리 부가가치 세율이 10%죠. 부가가치에다가 이 10%를 곱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계산이 되는데요. 어떠한 공제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우리가 다르게 산출이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세액공제법, 이 거래공제법에서 계산 산식을 잘 보게 되면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전 단계 거래공제법은요, 이 매출액에서 매입액, 그러니까 단순하게 매입액을 차감한
후에 10%를 곱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요렇게 자, 매출액에서 10%를 곱한 게 우리 그 매출세액이고, 매입에서 그 10%를 곱한 게 매입세액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 두 개씩을 합치게 되면 요렇게 올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다. 그죠? 자, 요렇게.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을 해서 우리가 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데, 자, 산식은 다 맞습니다. 언제 산식이 다 맞냐 하면 이 매입세,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면 이 세 개의 산식은 모두 다 맞는데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서는요, 이 매입세액을 매입액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10%를 곱하는 게 아니고, 적격 증명서류를 받았는 그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었을 때만 이렇게 차감을 해주고 있다는 게 전 단계 거래공제법하고 차이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는, 자, 이론적으로는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가세를 하는 게 맞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른 거죠. 자, 이론적으로는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가세를 하는 게 맞지만, 전 단계 세액공제법 하에서는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한해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전 단계 세액공제법 사항하에서 우리 부가가치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3명의 사업자가 있네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요, 자,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겠죠. 그걸 우리는 담세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는요, 우리가 물건을 빈번하게 사고 거래가 그 소비자 한 명당 많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자, 소비자가 부담을 하지만 실제로 납부는 사업자가 대신해서 납부하라고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납세 의무자랑 담세자랑 일치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간접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이 납세 의무자랑 담세자랑 동일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접세,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자, 지금 사업자가 3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맥주회사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주류상이 있고요. 자, 이 맥주회사는 제조회사가 되는 거고요. 자, 주류상은 이제 유통 단계로 넘어왔다. 그죠? 자, 도매상이 되겠다. 그죠? 도매상. 자, 그리고 이 주류상이 호프집에다가 그 맥주를 공급을 하겠죠. 그럼 호프집이 소매가 되어버린다. 그죠? 소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맥주회사가 맥주를 제조해서 이 주류상들한테 넘기고요. 이 주류상들이 동네 호프집에다가 맥주를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맥주회사가
자, 여기서 가정을 할게요. 자, 맥주 회사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회사라고 가정 한번 해봐요. 그 전 단계까지 하게 되면 또 이게 그 뭐냐 요표가 성립이 안 되니까요. 자, 어떠한 매입액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맥주 회사가 그냥 물로 맥주를 만들었는데요. 만 원에 우리 주류상한테 공급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맥주 회사의 부가가치는 자, 0에서 물건값이 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는 만 원이 돼버린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만 원에 곱하기 10%를 하게 되면 그 부가치세가 천 원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류상한테 11,000원을 받고 맥주 한 병을 공급을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맥주 회사가 그냥 단순히 자연적으로 흐르고 있는 물로만 뭐 만들어낸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있을 수가 없겠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니까 이 맥주 회사는 이 주류상에 맥주 한 병을 공급을 하고 자, 1,000원을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겠다. 그죠? 자, 우리 자 주류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주류상은요. 자, 우리 맥주 한 병을 자, 11,000원에 공급을 받아왔어요. 자, 그러면 매입액이 만 원이 되고 자, 매입 차감하는 여기 매입세액이 여기 1,000원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 그 뭐냐 우리 주류상 같은 경우에는 맥주 회사에다가 11,000원을 줬지만 다시 만 원, 1,000원을 환급 받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입가액은 만 원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차감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5,000원이 생겼습니다. 자, 주류상은 5,000원이라는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을 했네요. 자, 그 상태에서 자, 호프집에다가 맥주 한 병을 어떻게 공급을 하냐면요. 15,000원에 공급을 할 거예요. 15,000원에 이 호프집에다가 공급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15,000원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가치세 10% 1,500원을 더 받겠다. 그죠? 그래서 이 주류상은요. 16,500원을 호프집으로부터 받아서요. 1,500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맥주 회사로부터 매입한 세액이 있기 때문에 1,500원에서 1,000원을 차감한 500원을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이제 호프집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호프집은요. 자, 동네에 있죠. 그래서 동네를 가른하는 우리 도매상인 주류상으로부터 맥주 한 병을 공급받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호프집은 주류상에다가 얼마를 납부해야 되죠? 자, 얼마를 지급해야 되죠? 자, 맥주 한 병당 15,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뭐냐 매입세액도 부담을 했기 때문에 16,5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호프집은 매입가액이 15,000이고 매입세액이 1,500원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 호프집에서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요렇게 막 호프집에 와가지고 우리가 맥주 한 병을 마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판매를 하냐 하면 자, 맥주 한 병당 18,000원이다. 그죠? 자, 우리 15,000원에 샀잖아요. 자, 한 병당 15,000원에 샀는데 자, 그 뭐냐 18,000원에 파니까 부가가치가 3,000원이 발생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부가가치 이제 알겠다. 그죠? 자, 부가가치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면 부가가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세금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달라붙지 않습니다. 순수한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가 그 단계 사업자에서의 새로이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호프집은 자 3,000원, 그죠? 3,000원 부가가치가 발생을 했고요. 자, 소비자한테 팔 때, 자, 물건값은 맥주 한 병당 가격은 18,000원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우리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800원을 더 받는다. 그죠? 그래서 19,800원을 우리 소비자한테 이제 돈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호프집 사장님은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할 때, 자, 소비자한테 받은 1,800원에서 주류상한테 지급한 1,500원을 차감하고 300원을 국가에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소비자는요, 자,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 병을 먹을 건데요. 실제 물건 가격은 18,000원이다.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 어떤 뭐 소득 어떤 그 실제 물건 가격은 18,000원이고 이게 실제 소비액이 될 거예요. 나머지 19,800원에서 18,000원이 실제 물건 가격이고 1,800원이 우리 소비자가 부담하는 실제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호프집에다가 요렇게 물건 가격 18,000원에 부가가치세 1,800원을 주고 시원하게 맥주를 먹는 거다.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읽어 볼까요? 자, 부가가치죠. 자,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요, 부가가치를 가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잖아요. 자, 맥주회사 만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었고요. 주류상 5,000원에 대한 부가가치를 만들었고요. 호프집은 3,000원에 대한 부가가치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만원은 더하기 5,000원 더하기 3,000원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까지 소비자가 소비하기까지의 부가가치가 총 18,000원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이게 부가가치의 합계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 부가가치 세율을 곱해주기 때문에 1,800원이라는 부가가치세가 계산이 되었다. 그죠? 이 1,800원을 자, 요렇게 사업자별로 소비자를 대신해서 납부를 한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론상으로는요, 부가가치를 가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가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을 하고 있지요. 자, 지금 여기 차감하는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되려면 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하고요. 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하는 겁니다. 자,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요. 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하는 겁니다. 자, 맥주회사가 주류상한테 맥주를 공급하게 되면 맥주회사가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공급자. 그러면 주류상은요, 공급 받는 자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맥주 회사는요, 이 주류상으로부터 자, 부가치세를 자, 징수를 하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누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고요?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급자가 돈을 받죠. 돈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부가치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치세의 특징은 각종 시험에서 매우 잘 나오는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계라 세법을 배우는 우리는 그 학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지 실제적으로 어떤 학문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특징은요. 자, 일반 소비세입니다. 이 일반 소비세라는 거는요. 자,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가세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가세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반 소비세의 의미는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가세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반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모든 재화가 아니라 어떤 특정 재화에 대해서 가세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개별 소비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뭐 특별 소비세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름이 개별 소비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뭐 사치품이라든가 또는 골프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정 장소 같은 거 있죠. 뭐 카지노나 또는 우리 그 뭐 가세 유흥 장소라든가 네, 요 이런 데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개별 소비세를 한번 부과를 하고요. 또 부가가치세를 또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한 번의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두 번 가세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특정 물품, 주로 사치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모피 코트라든가 또는 우리 자동차라든가 사실 자동차가 사치품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사치품은 아닌데 개별 소비세를 그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특정 차량에 대해서는요. 개별 소비세를 면제하거나 뭐 그런 또 규정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뭐 그런 규정들을 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는 일반 소비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소비형 부가가치세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요. 소비 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만을 가세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소비 지출이라는 게 뭐죠? 어떤 재화를 소비형으로 구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자, 하지만 우리 투자 지출, 자, 투자 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는요, 가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세 특징으로는 소비 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만을 가세 대상으로 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단계 세공제법입니다. 자, 전단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고요.
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서요. 자, 가세 대상을 부가가치가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35분이 다 되었네요. 자, 여러분들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35분에 맞춰가지고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수업 때 만나도록 할게요.